이번 영상은 정말 저렴한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썸네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해당 경매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만 보면은 완전 저렴합니다. 정말 이런 가격이 이런 게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일단 거의 보면 반의 반값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6,800이고요. 최저가는 1600. 그래서 뭐 낙찰받고 물어줄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는 선순위 세입자나 뭐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 다세대 주택이고요. 다만 이제 사용 승인이 98년이니까 그래도 연식은 좀 오래됐고, 그리고 건물이 11.89평, 그러니까 12평 정도가 되죠. 12평 정도 되면은 방 2개, 한 투룸 정도, 화장실 하나 있고 그 정도 나옵니다. 위치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이에요. 그래서 401호 백송빌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관상 딱 보면은 안 사고 싶죠? 안 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진입로도 그렇고 좀 이따 이제 뭐 볼 텐데 가격이 정말 싸긴 하더라도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잘 생각을 해보면은 1,000만 원대 집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가격이 깡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의 어떤 집입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일반 어떤 매매나 이런 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당연히 땅을 사더라도 1,000만 원짜리가 일반 매매로 사기는 쉽지 않아요. 시골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저렴한 어떤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게 바로 경매 시장이다. 경매의 이제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단점을 좀 커버하고 해당 물건을 좀 어떤 그 잘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저만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전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1층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이 이제 통로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남서측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에 있진 않죠. 약간 언덕배기. 그리고 이 통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못 들어와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들만의 그 단점이냐? 그게 아니에요. 용영동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집들이 꽤나 있습니다. 주차도 안 되고 차량 진입도 안 되고 요 정도의 어떤 폭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집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북동 측에서 봤을 때 내려가서 이쪽 왼쪽에 있는 거죠. 해당 경매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4층 건물에 401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통 빌라는 1호랑 2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1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층당 한 집씩,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장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당 집이 그 한 층에 혼자 쓰고 있으니까 거의 뭐 층간 소음은 또 꼭대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집 소음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고 층간 소음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렇죠?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1호 보면은 지금 보면은 딱지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바닥이 널브러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은 이렇게 안 해놓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집이 좀 비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보면은 좀 관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청테이프로 박스 테이프로 발라놨죠. 그렇죠? 이런 거. 키는 이제 이렇게 전자키 하나 달려 있긴 한데 대문 자체가 정말 이제 전형적인 옛날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건 치우면 되고 인터폰을 교체하면 되니까 얼마 돈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로를 볼게요. 진입로를 보면은 로드뷰가 이제 안 보여진다는 거는 차량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해당 경매 물건이 여기에요. 그래서 진입로가 이제 서측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까지 좀 안까지는 이제 차가 들어가는데 해당 경매 물건까지는 들어가려면은 아예 이제 그 차가 안 들어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사각형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그래요.
동측에서 바라봤을 때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고, 그래서 이쪽이 아마 들어가는 입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샛길로 정확하진 않긴 한데,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이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보면은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이 다 뜯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동네 자체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땅 모양도 보면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땅이 정사각형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빌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데가 다 빌라거든요. 빌라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어떻게 보면 얘만의 완전한 단점, 그러니까 강력한 단점은 아니고 그래도 단점이긴 하더라도 다름질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점이 약간 중화되는,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그래도 단점이 어느 정도 중화가 된다.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좀 내려가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용정초등학교, 뭐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교통편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차를 갖고 이제 뭐 움직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걸 움직여야 돼.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이용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예 차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본권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제물포역 1호선이죠. 그 다음에 미추홀구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인하대 캠퍼스가 있네요. 용영 캠퍼스. 그렇죠?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제물포역도 있고 인하대역도 있는데, 수인분당선에 인하대역도 있는데 좀 중간에 있어서 교통편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볼 건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네이버 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세가 되게 많아요. 전세가 되게 많고, 보면은 본권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전세가 31제곱미터, 그러니까 본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4층이고, 그쵸? 꼭대기층이고 25년 이상 비슷하죠, 연식도. 근데 이제 보면 올 수리했고 풀옵션 했는데 전세가 5,6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보다도 훨씬 싸졌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월세가 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빌라왕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이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해서 전세 수요가 공급을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전세는 많은데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에요. 오히려 이제 월세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월세로 놓았을 때 좀 더 메리트 경쟁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나 이런 게 수요가 일부 월세로 가면서 월세 수요는 좀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월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세 놓지 말고 월세 놓는 게 좀 현명한 임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한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인데, 여기도 이제 평수가 약간 커요. 43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13평 정도. 그죠? 근데 이거보다 한 2평 정도 큰데 25년 이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풀옵션이네요. 3룸이고, 그래서 이게 52만 원이요. 752만 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본권을 500에 30 하면 안 나가겠나요? 그쵸? 풀옵션 갖춰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30만 원이면은, 그쵸? 1000만 원대 월세가 30만 원이면 괜찮죠. 만약에 2000에 산다 쳐볼까요? 그러면은 수익률로만 따지면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이잖아요. 그죠? 360에 2000 투자됐다고 하면은 거의 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 낫죠. 물론 이제 수리나 어떤 이제 옵션 같은 걸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서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12평 해봤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옵션도 중고로 맞춰주면 되니까. 그죠? 옵션도 좀 센스 있게 중고라고 하더라도 막 허접한 거 말고 센스 있는 거랑 그 좀 그래도 이제 중고가 잘 알아보면 당근마켓이나 이런 거 보면은 쓸만한 게 꽤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맞춰준다고 하면, 가성비 있게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다른 경쟁 매물보다도 좀
그 경쟁력을 갖춰서 월세를 좀 맞춰 놓는다고 하면 충분하게 월세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평인데요. 일단은 이제 단점부터 보면은 언덕배기 집이죠. 차량 진입 안 돼요. 그리고 오래된 빌라입니다. 단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수리나 어떤 이제 그 주변 그 해당 동네 자체가 약간 안 사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외관상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단점인데, 그래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대비 월세가 훌륭하죠. 10%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개 오죠. 그래서 한 층당 한 집이 사니까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아래층 소음 이런 거에 민감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은 올 수리를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도배장판 뭐 해놓고 싱크대 교체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뭐 등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옵션은 좀 센스 있게 맞춰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상을 하고 이제 집에 뭐 그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동네 자체가 약간 조금 그 어수선한데 내부가 너무 깔끔해요. 옵션도 다 맞춰놨고, 그리고 들어갈 때 막 그 방향제나 이런 것도 써갖고 냄새도 좋아요. 그리고 주변이 그 방 자체도 밝고 꼭대기층이니까 밝고, 그러면 안 살고 싶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변 매물에 어떤 경쟁력을 차이를 둬서 임대 전략을 꾸미고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은 충분하게, 단점도 있지만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안 사고 싶죠? 이게 보시면 어수선합니다. 이게 집 옆에 이런 어떤 넝쿨 같은 게 막 올라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막 진입로에 보면은 보면은 정신 사납습니다. 그죠? 그래도 가격이 깡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현장 한번 가셔갖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